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변하는 미래, 시니어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뉴스 클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도 알다시피 스페이스X가 장거리 우주 관광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아직 이 리코딩을 할 때까지 무사히 귀환한 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출발 과정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잠깐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약 3일 정도 그 지구 주변을 돌면서 그 유리돔에서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정말 엄밀한 의미의 우주 관광이 되겠고, 특히 무인으로 우주 비행사 없이 출발한 그런 여행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를 여행한다는 것이 곧 눈앞에 닥친 현실이고,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점차 그 비용들도 줄어들면서 일반인들까지도 아마 우주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빠른 그런 기술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차에 대한 건데요. 요새 집콕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제 차콕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차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열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차도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이 가능하고 친환경 전기차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그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인인 경우에 운전에 대한 제약도 생기고 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 7학년 한 5반 정도 되셔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당신의 거리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30분 거리로 국한되는 그런 삶의 축소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영상을 보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음악이라든지 게임, 거기다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콕 대신에 착콕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만간 곧 만날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사무실을 버리고 디지털로 이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그 사무실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익숙한 많은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이미 익숙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리서치 관련돼서 좌담이라든지 인터뷰 정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 안 가고 그냥 줌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익숙해 있고요. 특히 이제 MZ 세대인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짧게 하는 습성이 있는데 효율 면이나 이런 면에서 비대면의 일이 효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은 높지만 엄밀한 업무라는 특성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시공간의 제한 그리고 그것이 주는 차지하는 시간을 찾아 그 뺏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디지털로 본택트하는 것들이 점점 강화될 거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이 매우 익숙한 문화가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저 경우만 하더라도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은 즉, 뭐 예전 얘기지만 술을 굉장히 잘 먹고 그 음주 문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이 담배를 피고 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대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흐르고 조직의 그 효율성이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저희 아버님 세대의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아예 추석 때 이렇게가 되면은 저희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이 성공하신 그 잡스킬을 말씀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술을 통한 그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단합하는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던 것이 제게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 친분이나 회식과 음주 같은 비공식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면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투명한 온라인에 그런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그러한 소통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니어 어르신께서 만약에 자녀 세대에게 내 때는 말이야라고 나 때는 말이야라고 직장 생활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일면 근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러한 변화는 아마 젊은 세대가 들었을 때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인턴십이라는 것을 최초로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상했고 처음에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저는 주 5일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굉장히 빠른 그런 혜택을 받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로 보면은 이제 비대면이 되고 또 주 5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물론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저 같은 경우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것이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드 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2030년까지 메탄가스를 30%를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체험을 하는 그 현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돌면서 기록적인 홍수, 기록적인 산불, 이런 피해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체감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데요. 비교적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기후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아주 선택받은 지형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는 극심한 기후 재앙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선진국들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도, 1도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 1.5도 온도가 높아지는 목표가 저희 손에서 빠져나가기 직전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데요. 특히 저지대에 있는 경우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뉴욕 맨하탄에서 그 가능성을 몇 번 매우 신중하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재활용 분리 쓰레기를 더 이상 받아들 공간이 없고 하루에 집콕을 하면서 특히 이제 쏟아내는 그 쓰레기 양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아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공공부문에서 메타버스를 키운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잠시 반짝하는 것 뿐이야라고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경제 영토의 확대로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 특히 요새 앞에서 보는 우주 같은 우주에 대한 공간, 더 나아가서 바다에 대한 공간, 이제는 가상 공간에 대한 그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특히 초연결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런 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의 메타버스, 즉 다차원적인 세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5G라든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마치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안경을 쓰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스타벅스의 고객 예치금이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의 약 2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모두가 경쟁자라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파는 데서 은행 사업의 경쟁자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지금 바로 초경쟁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로 빵이라고 하죠. 그 미국의 혁신 주로 기업들인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고요. 또 이런 것들의 그 경쟁 범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로봇 산업에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보스턴에 있는 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로봇 산업까지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페이스북인 경우에는 가상현실 세계를 굉장히 고밀도로 발전시켜서 마치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가벼운 안경, 고글, 두꺼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고 아마존은 우리가 물류 택배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이런 주문 배송 서비스 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이 많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공급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클라우드라는 곳에서는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면서 초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빅테크 기업 몇몇 개의 기업이 독과점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보고 있고 이제 또 디즈니가 올 거고 줌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페이스북을 연동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일 메신저하고 그 속에 최근에 이제 뭐 백신 2차를 맞았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독과점에 대한 강화 부작용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글로벌이 더 가까워졌고 그만큼 그 속에서 몇몇 기업의 기술력이 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맥킨지에서는 그럼 다가올 미래에 기업의 총수라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5가지 어젠다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뭐 재미난 게 많으니까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친환경 같은 거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인공지능 분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가상세계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요로 하는 양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강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디지털의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됨으로써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이제 안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에 대한 속도, 디지털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빠른 속도에 얼마나 초지일관한 기업의 차별적 경쟁력이라는 아니면 비전이라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 조직원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시대의 언어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시니어들은 이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아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컴퓨터를 못해도 주판을 하면은 그럭저럭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에 디지털을 하지 못하면 음식점도 이용 못하고 특히 은행 같은 데 가서 금융권에 그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고 아마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디지털을 모르면 아마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언어가 바뀐 것을 우리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주변을 찾아보면 그것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어서 점점 바뀌어가는 시대의 언어에 맞춰서 더 적극적인 열린 사고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